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징한 중국 주식을 그것도 여러분들 믿는다고 꾸준히 존버 하시면서 물 타면서 수익 내신 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니까 홍콩 지수가 이게 지금 제가 캡처한 거 이후로 1.2로 올랐습니다. 1.2까지 올랐다. 홍콩 지수가 오늘도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올랐다. 근데 오늘까지 지금 중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휴장이고 내일부터 개장을 하는데 과연 중국 증시는 얼마나 오를까? 그게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뭐 중국 주식이든 아니면 홍콩 주식이든, 그러니까 홍콩이나 중국이나 똑같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이든 어떤 주식이든 여러분들 그냥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된 분석을 했다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저평가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담으셔야죠. 이렇게 뭐 중국 주식이라고 해서 안 돼.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더 많이 떨어졌으면은 가치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담으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차이나 전기차도 뭐 지금 들어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야 진짜 차이나 전기차 이 차트만 봐도 야 이게 무슨 뭐 개별주입니다. ETF예요. 여러분들 여러 종목을 모아놓은 ETF가 무슨 개별주 올라가듯 이렇게 올라간다.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까지 갈지 몰랐어요. 그냥 서서히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이렇게 하면서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뚫냐 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그냥 웃으면서 그냥 뚫어버립니다. 제 말을 그냥 비웃듯이 그냥 뚫어버렸다. 그래서 예전 차트를 쭉, 보면은요, 지금 주봉으로 한번 봤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그 예전 두 번 상승이 있었잖아요. 10,000원에서 20,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두 번 상승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빨간봉이 계속 오를 때 있잖아요. 꾸준히 가서 한 번에 20,000원을 찍었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상승이 강하잖아요. 그럼 이게 한번 상승세를 타면은 쭉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고요. 상생테크도 지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주봉을 봤을 때도 고개를 들고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진짜 이 상승이 어마어마하다. 홍콩 항생테크도 상승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주식이 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뉴스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을 일단 봐야죠. 미국이 그래도 세계 경제의 메인이니까. 네, 미국이 저번 주에 고용시장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11월에 빅컷이 이제는 페드가 성급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이 미국이 성급했다. 그래서 동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원래는 11월 달에 0.5%를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확률이 높아졌었는데 지금 낮아진 실업률이 갑자기 또 낮게 나와서 고용이 좋게 나와서 이제는 여기 금리 전망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잘 표시되어 있는데 금리 전망이 0.5% 인하가 53%였는데 그리고 0.25%가 46이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97.4%가 지금 0.25% 인하다. 그래서 이게 조금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아니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증시가 지금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뭐 골디락스라고 하죠. 연착륙 이런 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근데 일단은 이건 지켜봐야겠죠. 저는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안 들고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또 실업률이 이렇게 낮게 나와서 또 아리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드갈로 지금 유럽 은행 총재죠. 이분이 아마 총재일 겁니다. 금리 인하에 쐐기를 박았다. 그래서 위험 균형이 바뀌었다. 이제 금리 인하를 또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뭐 한다고 하면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고 어쨌든 0.25%라도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돈이 풀릴 거란 말이죠. 돈이 풀리면은 그게 어디로 갈 건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라. 아마도 이제는 문 여는 중국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도 지금 중국의 이 중국 계좌를 계속 개설하는 문의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헤지펀드, 글로벌 헤지펀드 이런 사람은 데이비드 페퍼인가? 그래서 그분도 중국 증시에 투자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마이클 버리도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그만큼 뭐라고 해야죠?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스마트 머니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로 풀리는 돈들이 아마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중국 주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보면은 경제 회복 정책 패키지가 발표가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요 공공지출이 확대의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이런 위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중국의 뭐 여러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그냥 투자자, 초보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게 보자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있겠지만 제가 상하이 클래스 채널도 보고 그 신영관 대표님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지만 결국에는 쉽게 표현하자면 중국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식시장이든 경제를 이렇게 세우겠다. 지금 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주식시장이 아마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지금 코스닥이랑 1.58%, 1.56% 올랐는데요. 근데 코스피가 지금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또 악재 기사가 하나 터졌네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반도체도 이제는 희망퇴직을 받는다. 더 이상 40대 막내는 안 된다. 인적 쇄신 본격화. 그래서 지금 DS 부분 부장급 직원의 희망퇴직 의사 타진을 하고 있다. 이거 블라인드 예전에 계속 블라인드에 요 몇 달 사이에 계속 이 뭐 삼성전자 희망퇴직 받는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사로 나왔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임직원을 분석해 보면은 2010년에는 제가 이거 예전에 반도체 이거 위기다 해서 알려드렸죠. 2010년에는 20대가 55%였는데요. 여기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55%였는데 이제 보니까 23년도가 되니까요. 27%로 줄어들었고 30대가 42%로 늘어났고 40대 이상이 30.4%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적 쇄신이 필요해요. 20대가 없고 30, 40대가 거의 뭐 70%가 넘어가니까 이거는 너무 조직이 늙어버렸다. 그러면 조직이 이렇게 늙어버리면은 결국에는 혁신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아마 나이 많은 직원들을 아마 이제는 희망퇴직 시키고 젊은 이제 직원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다. 이 고령화를 해소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퇴직하고 나와서 과연 동탄이죠. 동탄의 이런 뭐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많이 급증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망할지 그 다음에 이용 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 다음에 동탄의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경매로 나올지 저는 기대가 된다.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도 퇴직을 한다고 하면은 절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 재취업을 하더라도 절대 프랜차이즈 이런 거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 돈은 고스란히 SCHD나 뭐 배당주 있잖아요. 배당주에 넣어 놓으시고요. 아니면 재취업을 능력 좋으시잖아요. 삼성 반도체에 다닐 정도면 재취업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뭐 삼성만큼의 이런 연봉은 못 받겠지만 그래도 돈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제대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중국 경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옆으로 샜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4.22% 올랐다. 그래서 중국 주식은 아니다 했던 분들도 이제는 점점 조용해지겠죠. 내일도 만약에 중국 증시가 이제는 열리면서 폭발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10,000원대도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좋았고요. 야 글로벌 리튬도 폭등을 하고 있다. 글로벌 리튬도 6.08% 폭등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금 현물도 제가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금도 괜찮고요. 미국 주식도 지금 환율이 갑자기 이스라엘, 이란 이런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환율도 갑자기 1350원으로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ETF도 올랐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홍콩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홍콩 증시 보면은 텐치 리튬이나 강봉 리튬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제 지금 꾸준히 봐주시는 홀드님이라고 있어요. 홀드님이 자주 댓글 남겨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이분이 강봉 리튬 대주주예요. 거의 뭐 강봉 리튬 한국의 회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분인데 지금 이제는 뭐 본전을 넘어서 엄청나게 수익권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분은 차전도 수익권이라고 하거든요. 야 진짜 축하드린다.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셔야 야 장기 투자를 해서 역시 분할 매수해서 돈을 버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비아디가 또 홍콩에서 3.73% 올랐네요. 내일 또 개장을 하면 제 비아디 계좌는 얼마나 빨갛게 달아오를까. 지금 제가 62%인데 이 휴장 동안 비아디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홍콩에서는. 그러면은 이제는
야, 62%가 얼마나 오를지 한번 내일 계좌 인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이나 전기차, 이 홍콩 차이나 전기차도 2.18% 올랐다. 그리고 니오토도 1.77%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샤오펑도 2.69%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은 지난 2주 동안 25%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투자자들은 주식과 경제를 붕괴시키고자 중국에서 수천억 달러를 인출했다.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 FDI라고 하죠. 영어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최저를 찍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최저를 찍었다. 차이나 전기차 역대급 매도했다. 이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정확하죠? 주식이든 뭐든 최저를 찍었다. 다 팔았다. 아무도 안 산다. 아무도 안 쳐다본다. 이때가 바닥 맞죠? 야, 이것도 또 정확하게 중국 주식에도 맞아 떨어지네요. 모두가 다 팔았을 때가, 모두가 절망에 다 팔았을 때가 그때가 바닥이다. 이게 중국 주식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 야, 이거 보면서 역시나 철학은 어디나 통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 책들 있잖아요. 뭐 피터 린치가 쓴 주식책이나 아니면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다음에 뭐 제시 리버모어, 니콜라스 다비스 뭐 이런 주식 명인들이 쓴 저서들을 읽어보라는 얘기가, 주식의 철학은 물론 뭐 AI 섹터니 아니면 반도체니 전기차니 이렇게 하면서 세계의 트렌드는 바뀌어가지만 그 핵심에 들어가는 기본 원리는 똑같다. 사람들이 비관론에 빠져서 뭐 피가 낭자할 때 그때가 역시나 어느 주식이든 바닥이다. 그때가 여러분들 용기를 내야 할 때고요. 모두가 환호성을 부르고 그다음에 칵테일 이론처럼 칵테일 파티 때 가서 야, 너 미국 주식 샀어? 야, 엔비디아가 그렇게 좋대. 엔비디아 뭐 앞으로도 더 많이 간대.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올 때 그때를 여러분들 조심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끌어주는 이 인내심과 이런 절제, 절약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종목 분석이나 이런 거는 그 부수적인 이런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인내심, 마음 수련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원칙을 세우고 분할 매수 투자하고요. 막 너무 떨어졌다고 이게 뭐 알턴이라고 하면서 리밸런싱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뭐 달리는 말에 이렇게 갈아타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저평가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달리는 말에 괜히 갈아타지 마시고요. 이게 저평가 됐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해보셔라. 차이나 전기차가 저평가 됐는지 이거를 체크해 보시고 달리는 말에 갈아타든 말든지 하고 저평가가 됐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또 분할 매수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뭐 중국 ETF 매수해도 될까요? 차이나 항생테크 매수해도 될까요? 차이나 과청판 50 매수해도 될까요? 차이나 전기차 매수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차이나 전기차를 위주로 해드리니까 차이나 전기차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댓글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뭐 저도 고민이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차이나 전기차 좀 더 살까, 중국 ETF 좀 더 매수할까, 저도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매수해도 되죠. 왜냐, 앞으로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매수해도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향을 모르니까 지금 매수하라고 했다가 막 단기적으로 뭐 수익 보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면은 힘드실 수도 있다. 왜냐, 지금 차트만 봐도 이렇게 빨딱 섰잖아요. 막 어떤 게 막 빨딱 쓴 것처럼 빳빳하게 서 있다. 이게 근데 빳빳하게 서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올라왔다가 다시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눌림에 또 못 버티고 힘들어요. 역시 중국이었네. 중국은 역시 이번에도 다른 게 아니구나. 망했다. 또 이렇게 하실 분들은 절대 매수하지 마셔라. 그런 멘탈로는 이거 못 만지고요. 이렇게 올랐으니까 못 만지고, 야, 이렇게 올랐어도 야, 차이나 전기차 이거 성장성이 있는데 야, 그래도 10,000원 이상 넘어가고 20,000원 가겠지. 전 고점은 가겠지. 아니야, 더 가면 30,000원까지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이거 가져왔는데요. 지금 뭐 종목들 한번 제가 쭉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기업들이
몇 개 있나 봤거든요. 메이투안 이거는 로봇 회사거든요. 요즘 약국 로봇도 만들고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다. 징동닷컴, JD.com도 알고 있고, 알리바바, 우리 알리, 테무 아시죠? 그다음에 샤오미도 잘 아시죠? 샤오미 SU7, 그다음에 텐센트도 알고, 니오토도 당연히 알고, 그다음에 레노버, 트립닷컴, 샤오펑, 하이얼, 바이두, 빌리빌리는 이게 중국의 유튜브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고루고루 담은 차이나 항생테크도 나쁘지 않다. 중국 주식이 잘 간다고 생각하면은 차이나 항생테크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비교해봐서 지금 미국 대비 중국의 상승을 봤는데 워낙 저평가돼 있다. 지금 보면은 중국 주식이 진짜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매력도가 있다.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죠. 중국 주식이 진짜 너무 저평가예요. 뭐 여기까지도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올라오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워낙 저평가인데 이제는 올라간다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까? 차이나 전기차든 아니면 다른 주식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인도랑 중국 주식을 한번 제가 비교해드리면서 중국 주식이 왜 안 올랐냐? 그간 왜 안 올랐냐? 이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경제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고 해서 주식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뭐 이게 상관관계도 많겠지만 중국을 보면 이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냐? 만약 당신이 부유한 자본가 투자자였다면 당신은 지난 30년 동안 인도에서 훨씬 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평범한 근로자라면 당신의 소득과 생활 수준은 중국에서 몇 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보면은 인도는 지금 금융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외화 유치를 하면서 이 주시장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같은 기간 동안.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GDP나 이거 보시면은 GDP나 지금 GDP 구매력도 지금 중국이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죠. 계속 앞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GDP도 지금 1인당 이 GDP죠. 이게 인컴이죠. 지금 1인당 임금인데 지금 보면은 하루 임금도 중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주가는 반대로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금융화 때문이다. 금융화를 인도가 오히려 외국 자본들을 끌어들이면서 외국의 정책으로 금융화를 하니까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인도의 주식은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중국의 주식은 뭐 금융화를 빠르게 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이제 자기네 주식대로 이렇게 개방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주식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의 정책이 이제는 금융화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키우겠다, 이걸 바꾼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중국의 정책으로 이제는 바꾸겠다 하면은 주식은 얼마나 또 빨리 오를까? 지금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인도가 이렇게 갈 동안 중국은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13배가 갈 동안 중국은 오히려 0.8배가 가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나 더 상승을 할까? 이제는 중국 주식이 금융화를 시키면서 이 정책을 제가 한 번씩 차근차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융화를 시켜서 주식시장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저축한 돈들, 중국도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저축한 돈들이 시중에 풀리도록 주식시장을 끌어올린다는 얘기여서 주식으로 돈 벌어라. 돈 벌고 소비를 해라. 이런 정책입니다. 소비를 해라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겠다. 다만 부동산은 철저하게 저평가 받도록 하겠다. 부동산은 철저하게 죽이겠다. 이거는 살릴 의지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서 부동산으로 돈이 다 몰려서 예전에 여러분들 전황이라고 아시나요? 옛날 고려시대 때인가 조선시대 때 전황이라고 해서 돈을 쌓아두고 돈이 돌지 않아서 이 시중 경제가 망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경제가.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부동산으로, 한국은 부동산으로 부가 다 쏠리면서 시중에 돈이 안 돌고 그 다음에 영끌족들은 원리금 갚으느라 대출 이자 갚느라 돈이 없어서 자영업자 망하고 그 다음에 내수경제 망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들이 다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이 중국이 본 거예요. 한국을 보면서도 배운 거죠. 부동산으로 너무 폭등을 시키면은 결국에는 출산도 안 하고 저출산으로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도 안 하려고 하고 노력도 안 한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한국처럼 저렇게 큰일 나겠구나, 지읒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동산은 절대 올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오히려 훨씬 저는 똑똑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무시하고 공산주의다, 뭐 사회주의다 이렇게 무시하고 있지만 이 정책 이런 거 이끄는 거 보면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더 똑똑하다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는 여성의 가치를 해라. 그래서 일터에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중국은 진짜 아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직면해버립니다. 우리는 덮어두고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예 우리가 잘못했어 그럼 부동산 죽이고 이렇게 정책을 바꾸자 해서 바로 그냥 직선적으로 돌직구로 가버린다.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후에는 어디가 더 발전할까,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의 특히나 하이테크 이 부동산을 죽이고 주식을 올릴 텐데 주식 중에서도 AI, 로봇, 뭐 전기차, 2차 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하이테크 산업을 많이 키우겠다 이런 정책으로 중국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인도 자금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중국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 중국 증시가 이제는 오르고 있다.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시작이고요. 잠깐 반짝했다가 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아마도 꾸준히 갈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주식이 2, 3년 동안 꾸준히 오르고 미국 주식이 2, 3년 동안 꾸준히 조정을 겪는다고 하면 과연 그 후에는 중국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되고 미국 주식이 최고다 이렇게 미국 주식 가로치는 사람들이 생길까? 저는 좀 의문이다.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나로 저는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 차이나 전기차를 투자하면서 저도 이 편견을 여러 가지 많이 가졌는데 중국에 대한 편견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들 미국 외에 미국과 반대되는 나라들에 대한 편견도 너무 많이 갖고 있었고 특히나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중국의 제도나 그다음에 조선족들이나 이런 중국 동포들이죠. 동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저는 안 좋은 시선으로 봤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세뇌됐던 그런 생각이었다. 잘 여러 지금 매체를 찾아보면은 그게 다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진실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를 더 들어드리자면 자 주식도 한번 봐드릴게요. 경제를 봐드릴게요. 자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그리고 한국은 자유경제다. 그러니까 한국이 최고다 이렇게 국뽕에 절어져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좀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보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중국 전기차 무덤 망했다. 지금 보면은 이 사진은 중국 어느 회사가 파산한 후 자동차 묘지 모습입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기업이 품질, 수요 및 애프터 서비스에 집중하지 않고 대량 생산에만 집중한다면 이는 인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중국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자위를 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자위를 할 거 아니에요. 역시 한국이 최고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유 경제, 시장 경제에서 한국은 경쟁이 없어졌다. 경쟁이란 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한국에 있나요? 한국에 지금 보세요. 한국의 빅테크 AI 기업들 뭐 AI N으로 시작되는 네카 있잖아요. 네카가 이게 서로 경쟁을 하나요? 거의 독점으로 내수 뽑아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경쟁을 해서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자동차 기업 이게 개발을 해서 전기차를 제대로 매번 신차를 내서 개발을 해서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내수 펌핑으로 내수만 비싸게 팔아서 호구들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독점적인 지위로 계속 이 보조금을 받아서 그냥 전기차를 팔려고만 하고 있나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라.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경쟁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재벌들 옹호해 준다고 경쟁의 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도 지금 휘청휘청한 게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을 하고 혁신을 하고 더 개발을 하고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보다 훨씬 더 뒤처졌다. 중국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중국 전기차 보세요. 전기차 회사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제가 그냥 읊어볼게요. 자,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비아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샤오펑, 지커, 니오, 그 다음에 리오토, 뭐 네타, 상하이 자동차, 뭐 여러 자동차들 있잖아요. 상하이 자동차, 하웨이, 샤오미 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얘네는 수많은 경쟁을 합니다. 매주 신차 발표가 있고 새로운 기술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도 하고 있고 이렇게 경쟁하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썩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쟁을 안 하고 그냥 보여서 이제 썩고 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깝다. 우리나라가 진짜 안타깝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한 번씩 생각해 보셔라. 우리가 과연 자유시장 경제인가? 미국조차도 애플이 독점을 하면 반독점 금지법으로 애플을 계속 치는데 우리나라는 뭐 반독점 금지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매번 담합해서 후려치고 국내 소비자들 완전 봉취급 하는데 이런 거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뭐 중국보다 더 좋은 뭐 시장 경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중국이 더 철저하게 경쟁으로 도태되는 이런 산업들은 망하게 만들고 이런 회사들을 또 인수합병하게 만들고 이렇게 건전하게 돌아가는 경제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좀 우리나라가 한심하다. 그러니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을 투자 안 한다니까요. 국내 주식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국민연금도 폰지 사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진짜 어떻게 제가 뭐 안 들 수가 없네. 이거 폰지 사기인 거는 뻔히 아는데 내가 거절할 수 없고 강제로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된다. 돈을 뜯어간다. 참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 이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 보면은 한국이 뭐 엄청나게 자유로운지 아시는데 봐봐요. 여기 비교해 볼게요. 지금 쭉 보면은 미국은 다 되잖아요. 구글, 구글페이, 애플맵, 애플페이, 아마존, 이베이, 우버, 트위치 다 되는데 한국은 애플페이는 세모고 다 안 된다. 우버, 이베이, 아마존, 뭐 애플맵, 애플페이 다 안 된다. 이런 거 보면서 과연 한국이 자유로운 지금 시장 경제고 자유로운 이런 나라인가 이걸 한 번씩 생각해 보셔라. 이건 보면서 안타까워요. 세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을 넓혀 보시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보셔야 되는데 잘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 계속 해드려야죠. 자, 중국의 지금 리튬이온 전지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배터리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27년에서 24년까지 이렇게 쭉 계속 떨어지고 있고 25년에는 킬로와트 시당 US 달러로 50에서 60불 정도로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25년에는. 그래서 휴대폰과 컴퓨터가 리튬이온 배터리 없이는 사실상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것처럼 엄청난 기여 없이는 개발된 전력 시스템도 조만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크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뭐 중국 전기차가 잘 나가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면은 한 방에 숏이 될 수 있는 게 한 방에 지금 주식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한판 붙는다.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도 제가 따로 정리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맨날 바빠서 못 해드리는데 그냥 짧게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분석해드리자면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몰라요. 미국은 이거를 중재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미국도 이란이 싫어서 이란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면은 이란은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이란 서부 지역에 영공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이는 필요할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서로 지금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4개국과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지진에 이란에서 핵실험을 했다는 이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동이 느껴졌다. 이 사막에서 원래 지진이 없는데 이쪽 사막에서는 아라단이라는 도시 근처에 카비르 사막에서는 원래 지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파가 생겼고요. 지진의 진동을 핵실험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의 지진은 지진이라기보다는 핵실험과 더 비슷해 보입니다. 그 징후 중 하나는 여진이 없었다. 그래서 지진이 원래 크게 일어나다가 여진이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지진이란 게. 근데 여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뻥 터지고 지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아마도 섣불리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는다고 하면은 에너지 인프라를 서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0달러 이상으로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거 걱정을 한 번씩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1월에서 8월까지 배터리 점유율이 나왔는데요. LFP가 승부를 갈랐다고 합니다. 역시나 제가 LFP가 대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 전기차가 1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CATL이 27%나 점유율이 늘었는데
K 배터리는 5%밖에 성장을 못했다. 27%나 성장률이거든요. 성장률을 했는데 이렇게 못 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이렇게 해서 성장률이랑 점유율이 나왔는데 그냥 성장률 한 번씩 볼게요. CATL이 27% 늘어났고요. 비아디가 25% 성장을 했다. 그런데 LG 엔솔은 2.5%밖에 성장을 못했고 SK온은 8%,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삼성 SDI는 9.2% 성장을 했다. CALB는 24.5%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7년에서 23년까지 CAGR 연평균 성장률이 51%였거든요. 앞으로는 이제는 21% 정도 될 것 같다. 작년 대비해서 배터리 성장률이 아마 21%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 배터리 점유율, 전기차 점유율 하락. 중국의 기업이 증가세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SNE 리서치 분석에서 보니까 26년부터 국내 기업도 LFP 시장에 진입한다. 26년부터. 25년은 어떻게 하죠? 지금 보면은 1월부터 8월까지 지금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냥 요약해드리자면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성장을 기록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뭐냐? 결국은 인산철 배터리의 판매량에 있었다.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가 많이 판매가 되면서 결국에는 CATL과 비아디가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은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한 성장률로 글로벌 1위를 유지했고요. 비아디는 25.6% 성장률과 함께 배터리 사용량을 글로벌 2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출시를 하고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투트랙으로 비아디는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SNE 리서치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인산철 배터리, LF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모델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에 주던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이 축소됨과 동시에 열 안정성,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인 LFP 모델 수가 대폭 증가했고 중국 외 지역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LFP 탑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LFP가 잘 팔리고 있다는 예상이 맞아들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초기 시장을 선점한 만큼 독점 수준의 점유율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느노와 파우치형 셀투팩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삼성 SDI와 SK온 또한 LFP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6년을 기점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LFP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전에 다 망할 수도 있다. 그 전에 다 망하고 쪼그라들 수도 있다. 지금 1년이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기다려줄 수가 있을까요? 시장에서? 그럼 그 전에 점유율은 다 중국에게 뺏기고 결국에 중국 기업들이 더 잘 나가고 그 다음에 LFP를 만든다 한들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가 있을까? LFP를 대응해서 한국에서 만든다 한들 중국보다 과연 한국이 싸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라. 참 이런 거 보면서 한국이 지금 돈만 벌려고 삼원계로 이렇게 몰빵했던 게 참 뼈아프다. LFP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삼원계에만 어떻게 배터리 3사들이 다 삼원계만 할 수가 있었는지 LFP를 하지 않고 어떻게 배터리 3사 다 모두 삼원계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양상이 나왔는데 참으로 한심하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 진짜 중국에게 다 뺏기게 생겼다. 그리고 LFP가 26년에 나온다고 해도 이제 그 후에는 중국에서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가 하고 있죠. 전고체도 하고 있고 전고체로 가기 전에 반고체 아시죠? 반고체 배터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고체 배터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 소금으로 만드는 소금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나트륨이온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26년, 27년 만약에 한국에서 LFP 배터리가 나온다 이 시점에는 반고체나 나트륨이 나올 것이다. 나트륨이 나와서 이걸 가져갈 것이고 한국에서 나오는 LFP 배터리조차도 이 주행 거리나 가격에서도 아예 중국한테 상대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삼원계에서도 이제는 반고체가 나오고 중국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밀리고 그러면은 한국 배터리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매년 뭐 10만 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지금 여기에 계속 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고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해봐야 몇 명이나 엔지니어가 돼서 여기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의대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 누가 엔지니어로 밤을 새가면서 고생해가면서 기업을 키우려고 할까요? 기업을 키워봤자 재벌들이 갖고 있고 성공 가능성이 극히 드문데 누가 재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기업을 발전시켜서 일을 해줄까요? 차라리 내가 창업할 수 있고 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서 뭐 이렇게 엔비디아를 차리던지 샤오펑을 차리던지 아니면은 뭐 니오, 비아디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진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암울하다. 이렇게 보면 볼수록 너무나 이 구조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게 너무 암울해서 할 말이 없다. 참 이런 배터리 지금 이 영역에서도 지금 발전에서도 너무 지금 뒤처져 있고요. LFP가 이제는 대세가 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못한 K 배터리들이 정말 걱정이 되고 앞으로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된다. 저는 그래서 한국 2차전지도 같이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조금씩 접고 있어요. 왜냐? 한국 2차전지가 좀 불안해요.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은 결국 중국이 이 시장을 다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한국은 미국이 보호해주는 뭐 북미 시장이나 이런 데는 깔짝깔짝 진출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중국 배터리를 한국이 압도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거를 뭐 한국이 기술력이 뛰어나다 하고 있지만 참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리튬 공급망 판을 흔든다 해서 세계 2위 리오틴토가 아카디움을 인수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인수하면서 그냥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도 이 공급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급망 업스트림이랑 다운스트림 있잖아요. 이게 한번 그냥 볼게요. 업스트림이 지금 여기 앨범알이 있고 SQM이 있고 필버라 미네랄도 있고 이렇게 지금 공급망 리튬은 이렇게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발트는 중국이 여기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코발트는 여기 글렌코어랑 중국의 CMOC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켈은 뭐 발레랑 뭐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있잖아요. 미드스트림 이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거의 이제 중국이 꽉 잡고 있다. 거의 중국 기업들이죠. 여기 보면은 흑연이나 뭐 양극재 이런 것도 거의 중국 기업들이죠. CATL이 보이고 거의 뭐 중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도 CATL과 비아디가 꽉 잡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결국 전반에 걸쳐서 CATL과 비아디가 거의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 이런 전기차 산업들이나 배터리 산업도 더욱더 잘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예상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관세를 뭐 유럽에서 매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매겼다고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지금 기술력으로 이거를 뚫고 갈 것 같다. 그래서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관세를 매기면은 중국이 망하는 시나리오는 뭐냐? 기술력이 없고 그냥 일단 가격만 싸게 파는 이런 전기차였으면 아마 저렇게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망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기술력이나 이런 거 분석해드리잖아요. 그럴 때 지금 보면은 중국산 전기차가 서양에서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 상상해보라. 내부 기술은 훨씬 더 인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으로서 지금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전기차의 수준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의 니오 자동차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시나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은 이 폴란드 이 트위터를 가져왔거든요. 외모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푸조와 포드에서 근무한 후 이 중국 회사로 옮겨 21년부터 디자인 전략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아담 뭐 이 사람 있나 봅니다.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약속에 있어서 조만간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예정.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푸조랑 포드 이런 거에서 디자인을 맡았던 이런 회사 사람들이 다 중국 회사로 돈이 되니까 중국 전기차 회사로 넘어가면서 이 디자인을 만들어 주니까 디자인이 이제는 중국틱 하지가 않잖아요. 워낙 이쁘잖아요. 우리나라 전기차보다 훨씬 이쁘죠. 우리나라 전기차 보면 진짜 H사에서 나온 전기차의 그거 디자인 보면 진짜 혀를 내두르죠.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쁘게 만들면 되는데 전기차를 왜 그따구로밖에 못 만드나.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참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 미래가 또 걱정이 되고요. 중국은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 그러니까 관세를 매겨도 어느 정도 뭐 진짜
중국이랑 아예 대화를 안 하게 2배, 3배, 4배까지 뭐 관세를 매긴다 이런 게 아니고서야 막을 수가 없다. 가격도 그만큼 더 싸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경쟁력도 있게 디자인이나 아니면 기술력까지 이렇게 좋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관영 매체도 지금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를 하면은 자기도 이렇게 또 다른 반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도 마냥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막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뭐 전달해 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 다음에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ETF, 중국 투자 ETF도 이것도 한번 조만간 정리해서 한번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끝맺음을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중국 주식 이런 거 한 번씩 여러분들 포트에 이제는 진짜 생각해 봐야 된다. 중국이라고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차이나 전기차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매수해도 괜찮은 것 같다. 저는 그래서 매수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고 여러분 긴 영상 진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진짜 찐 구독자님이시거든요.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이 여러분들 저에게 힘이 되니까 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실 분들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지원과 댓글과 뭐 팬가입 이런 걸로 저는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 있으면은 좋은 정보 있으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